자, 어휘부터 보세요. 어휘부터. 자, 어휘부터. 자, 양가 1번.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뭐 하는 거? 등록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거. 자, 우리는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라고 하는 지적법의 기본 이념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뭐 되어야? 등록되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꿔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는 지목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대로 지목이 등록이 되어야 지목 변경이 됩니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야. 사용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지목으로 바뀌어서 뭐 돼야 된다? 등록돼야 된다. 해서 등록된 것이 다른 거로 등록돼야 됩니다. 해서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 대상 토지에서 양가로 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고 좀 나왔습니다. 아마 됐고 양가로 2번 봅니다. 자,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토지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건축물 용도가 바뀌어도. 건축물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바뀐 경우. 자, 우리 건축물이 있는데 영구적 건축물이 주거, 점포, 사무실, 극장, 미술관, 박물관일 때는 지목이 돼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학교, 교실 건물로 쓰이면 학교용지, 그 건축물이 종교시설물로 쓰이면 종교용지, 공장시설물로 쓰이면 공장용지, 이런 식으로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바뀌더라.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목은 바뀌더라.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청해서 지목 변경도 신청 의무 있다. 며칠 내? 60일 이내. 항상 나왔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60일 이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찌르기는 만수무강하는 거지. 그죠? 만수무강하는 겁니다. 해서 뭐 나오는 얘기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109페이지 양가로 3번 한번 봅니다. 양가로 3번. 저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위 양가로 1번에 1, 2, 3 서류를 했는데 지목 변경할 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을 때 그 제출해야 될 서류를 자, 누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 그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라고 나온 거. 자, 그렇다면 요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목 변경 신청할 때 소관청, 우리 연제구 같으면 연제구청 가서 신청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첨부해야 될 서류를 연제구가 관리하고 있더라. 그때는 연제구로부터 발급받아서 그 발급받은 것을 다시 연제구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신청하는 소유자는 굉장히 불편한 절차를 맞아야 됩니다. 거기서 발급받아서 거기 다시 낸다는 거야. 그때는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누가 불편해서 소관청이 불편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소관청이 그래서 뭐 한다? 확인을 해주고 이 서류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제출한 걸로 봐드립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법은 우리 소유자 민원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이다. 민원인을 한없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다. 한없이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맞죠?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 같은 것도 민원인이 여러 군데 돌아다닐까 봐 종합공부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한 번에 정보를 줬죠. 그리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발급받아 낼 필요 없다.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주고 당신이 낸 거로 해줄게.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지적법은 굉장히 국민 편의적인 법입니다. 굉장히 국민의 편에 서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목 변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규 등록이든 등록 전환이든 어디 가든지 간에 신청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모두 똑같이 처리합니다. 누구 확인으로?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지목 변경은 청량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청량해야 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왜? 지목은 청량을 해야 되는 면적 경계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청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하는 게 나옵니다. 자,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므로 등록되면 안 되죠. 그래서 토지일 때는 등록, 바다로 되면 말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를 할 때는 소관청이 등장을 해요. 소관청이 등장을 해서 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자, 당신 토지 바다에 폭 빠졌습니다. 그래서 등록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록 말소를 포함해서 모든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 누가 있다? 여태까지 소유자가 60일 이내 신청했죠. 그것처럼 원래 소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그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이내. 자, 여태까지 다른 토지 이동 신청은 다 60일 이내였어요. 바다로 된 토지만 90일 이내입니다. 90일 이내. 이것도 다 국민 편이죠. 여러분이 시골에 토지 사놓고 언젠가는 내 노후를 저 토지가 보장해 줄 거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돼 있다? 네 토지 바다에 폭 빠졌다. 그럼 내 기분 좋다. 나도 망했다. 그럼 나도 폭 자빠라진단 말이에요. 맞죠? 눈 떠보면 하얀 가운 입은 의사가, 맞죠? 하얀 천장 위에서 하얀 얼굴을 나한테 들이대고, 그죠? 내 눈꺼풀을 억지로 디비면서 안에다가 후레쉬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이 정도 정신적인 충격은 최소 30일은 입원 가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30일 입원 가료하고 나와서 남들처럼 60일 줘야 되기 때문에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남들과 똑같은 60일에다가 입원 가료 30일 다 더해가지고 요런 거 하나도 모두 개인의 사정을 다 고려해 줬다 이 말이에요. 맞죠? 지적법 배우면 정말로 법이라는 게 뭐고 국가라는 게 뭐고 세금 내는 보람을 느낀다. 맞죠? 세금 내는 보람을 느껴요. 저도 느껴요. 등기법 공부하다가 담배 한 갑 샀다. 4,500원 중에 3,000 몇백 원이 세금이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사기 싫다고. 근데 지적법 공부하다가 담배 산다. 한 갑 살 걸 한 포로씩 사. 안 아까워. 안 아깝다고. 그 세금 하나도 안 아깝죠? 이렇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할 때 청량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다로 된 토지의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일필지 전부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때는 청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지워버리면 그만해요. 이때는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일부만 바다로 되면 청량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일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할 때는 청량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를 한 지적소관청은 그 말소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줍니다. 자, 누구에게 통지해 주느냐? 토지 소유자하고 플러스 공유수면관리청에 해줍니다. 바다가 돼버리면 바다는 공유수면의 대표적인 예가 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다 관리하는 관청에게 이제 당신이 관리하세요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 플러스 공유수면관리청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바다로 돼 있던 토지가 우연히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가 바다 밑에 흙을 갖다 육지에 쌓아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우리 그 바닷가 해수욕장이 해마다 해수욕장이 계속 해변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해변이 줄어드는 것도 있죠. 옛날에 우리 해운대와 광안리는 한 40년 전만 해도 해마다 해수욕장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 바다 밑에 모래를 계속 끌고 파도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 하구원, 낙동강 하구원 지은 다음부터는 오히려 조류 방향이 바뀌면서 계속 밀고 나간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해마다 광안리하고 이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트럭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모래를 갖다 붓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유실되는 양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우연히 토지로 회복될 수도 있는데 이 회복이 된 경우는 회복 등록을 소관청이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 회복 등록을 한 소관청은 역시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소유자와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자, 공유수면관리청에게도 통지해줘야 되는 이유. 이제는 토지니까 당신 손 떼라. 맞죠? 그래서 바다로 되면 당신이 관리해라. 토지가 돼버리면 손 떼라 해서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언제나 두 사람에게 같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중간에 3번 등록 말소된 토지의 회복하고 나왔어요. 거기 양괄호 1번에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관청은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신청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신청과 상관없이 돼 있습니까? 신청과 상관없이, 그죠? 신청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예전에 문제가 나왔어. 저거 20일에 되는 게 아마 고해 문제일 겁니다. 말소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신청과 상관없이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 상관없이. 그리고 회복 등록했을 때는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소유자와 공유 수명 관리청에게.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우리 여태까지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는데, 자, 우리 지적 공부 정리를 하게 되면,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라는 걸 받습니다. 정리 수수료. 우리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아도 수수료 내야 되죠. 우리 등기 신청하면 등기 신청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될 때 이 정리 수수료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청량이 필요한 경우는 청량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의 경우는 요거 모두 면제를 해줍니다. 면제를 해줘요. 그럼 우리 여태까지 안 배웠지만 신규 등록할 때 정리 수수료 당연히 냅니다. 청량 수수료 내야 돼요. 등록 전환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뭐 때문에 안 낼까요? 쫄딱 망한 사람한테 돈 내라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사람 찾으러 갔더니 왜 수수료 안 내는가 찾으러 갔더니 집에 있다. 지금 병원에 퇴원해야지. 퇴원하고 지금 어디 갔냐? 바다에 빠진 자기 토지였던 그 인근에 가서 앉아가지고 바다 바라보면서 눈은 풀려있고 입에 침은 쭉 흘리면서 있단 말이에요. 맞죠? 내 토지 어디 갔노? 이러고 있다. 내 노후 어디 갔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뒤에다 콕콕 찌르고 막 슬퍼하는 건 알겠는데 슬프더라도 돈은 내고 슬퍼하시오. 그럼 돈 내고 슬퍼한다. 뛰내리 분다. 그래서 이렇게 쫄딱 망한 사람한테 돈 내라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하나까지 다 배려해주고 있어요. 다 배려해준다. 지적법 그래 진짜로 배려해준다니까. 배우면 마음이 따뜻하죠. 세상을 살다가 힘들 때는 민법, 등기법 이런 거 보면 안 돼. 민법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돈 빌렸다. 돈 빌리면 어느 날 갚아야 된다. 합의잖아, 합의. 맞죠? 근데 안 갚더라. 근데 왜 안 갚나 물어보더니 사업이 망했다더라. 그러면 돌아가서 뭐 한다? 최고 일주일 내로 갚아라. 안 그러면 강제 집행한다. 그래 놓고 그래도 안 갚더라 뭐 한다? 강제 이행. 맞죠? 피도 눈물도 없어요. 민법, 등기법에 뭐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런데 지적법 배워봐. 피와 눈물이 흐르르 흐른다. 일이 좋은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살다가 힘들어지면 지적법을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하고 난다. 제가 얘기했잖아. 그죠? 등기법 하다가 담배 한 갑만 사도 손이 떨린다고. 지적법 하다가 가면 한 보루씩 산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라는 게 난다. 제목 축척 변경. 자, 축척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축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도면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하고 임야도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지적도에서도 그 지적도의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바꾸어서 등록하는 거, 그것만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거꾸로는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 등록 전환 임에서 반드시 지토로, 임야도 임야대장에서 반드시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일방통행이었죠. 축척 변경도 반드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일방통행에 불과합니다. 자, 작은 축척은 정밀도가 떨어져요. 6,000분의 1에 가까운 거, 큰 축척은 500분의 1에 가까운 거 보다 도면상 토지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500분의 1밖에 안 줄였으니까 커. 6,000분의 1까지 확 줄이면 작아. 그러면 토지 크기가 작게 나온 것과 크게 나온 것, 뭐가 더 정밀하게 상황을 알려준다? 크게 나온 것. 크게 나온 것은 중간에 가다가 조금만 삐뚤거리는 것까지 다 나온다. 그러나 작게 나타내면 약간의 굴곡은 안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요게보다 정밀하다. 당연히 정밀하지 않은 것을 보다 정밀한 것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그걸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돈 들여서 정밀한 거 만들어 놨는데 또 돈 들여서 정밀하지 않은 거로 바꾼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등록 전환처럼 가서 공지주 찾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다음 임야도에서는 아예 축척 변경 안 합니다. 임야도는
그 축척이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6000분의 1을 3000분의 1로 바꾸면 그 두 가지만 보면 6000분의 1에서 3000분의 1이면 두 배나 정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적도까지 생각해서 전체를 보면 500분의 1도 있죠. 500분의 1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그런데 500분의 1에 비하면 6000분의 1 정밀도가 그냥 떨어진다, 개 떨어진다. 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3000분의 1로 바꾸면 정밀도가 나아지는 게 아니고 개 떨어지는 정밀도를 개 덜 떨어지는 거로 바꾸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맞죠? 자, 그거 하기 위해서 돈 들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갖고는 돈 안 들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안 합니다. 그럼 축적 변경을 할 때는 축적 변경은 조금 있다가 우리 축적 변경의 대상을 보겠지만 최소 한 장 이상의 지적도에서 축적 변경이 일어나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합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은 당연히 청량해야 되겠죠? 정밀도가 보다 정밀한 도면 만들어줘야 되니까 청량하는 김에 현상 토지들을 청량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는 김에 토지의 현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겠죠. 거기서 기존의 지번 불규칙한 거 바로잡고 지목 바로잡아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계도 정해지고 심지어 축척 변경하게 되면 좌표까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맞아요? 아까 지축 청량 좌표 등록부 의무 비시지역이라고 그랬죠. 축척 변경. 그리고 이 좌표를 이용해서 면적까지 모두 새로 정하게 됩니다. 새로 정한다. 특히나 이 면적까지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자, 이 면적의 정감에 따라서 면적 정감을 해결해 주는 절차까지 필요하더라. 그래서 축적 변경은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우리 토지 이동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시험에 그래도 많이 나오는 파트가 축적 변경입니다. 가장 많이. 자, 그러면 이 축적 변경은 언제 하는 것이냐? 언제? 축적 변경. 그거 보기 전에 우리 111페이지 차례대로 보죠. 제일 밑에 2번 축적 변경의 대상하고 나왔는데 1번 신청 또는 직권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축적 변경은 소유자가 신청으로도 할 수 있고 소관청이 직권으로도 즉 신청 없이 알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관청 직권으로만 가능했지 소유자 신청으로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소유자가 원한다면 신청해서 축적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신청과 관련해서 일체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자, 우리 토지 이동 중에서 유일하게 신청 의무가 아예 없는 거 딱 하나 축적 변경이에요. 우리 신규 등록부터 해서 60일 이내 원칙이든 예외적이든 60일 이내 바다로 된 것은 90일 이내 신청 의무 있었죠? 그러나 축적 변경은 일체 신청 의무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요. 내가 원하면 신청하면 되는 거지 신청하라라는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112페이지 가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12페이지 제일 위에 2번 대상 해가지고 1번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그 작은 축적으로는 지적 청약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도면이 하나 있어요. 이 도면에 1번지 대, 그 다음에 2번지 전이 있는데 2번지가 이렇게 분할이 여러 군데 돼버렸어. 자, 그랬을 때 2번지 대하고 적으려고 했더니 대 적을 자리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1200분의 1이었다. 그럼 1200분의 1을 600분의 1로 하면 두 배가 정밀해지겠죠. 그러면 요 칸은 요만 했는데 자, 이거는 원래 토지 길이를 120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근데 600분의 1로만 줄이게 되면 반을 덜 줄인 거죠. 그럼 가로도 곱하기 세로도 곱하기 반을 덜 줄였으니까 요런 크기로 만들어져요. 그럼 축척이 두 배가 정밀해지면 그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고 가로 세로가 다 늘어나니까 면적은 4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축척이 두 배 정밀하면 면적은 4배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하고 대하고 적을 자리가 나오겠죠. 이것 때문에 축척 변경하더라는 거예요.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지분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더라. 예를 들어 우리 연산동이 대부분 600분의 1 축척 지적도로 돼 있는데 저기 야산 쪽으로 들어가니까 1200분의 1이 한 두어 장 있더라. 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 전부 다 600분의 1로 하자라고 해서 축척 변경하더라. 그러면 축척 변경은 개별 필지의 축척을 바꾸는 거예요. 도면 자체를 싹 바꾸는 거예요. 도면 자체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하나만한 얘기 필요한 경우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서 이런 경우에 축척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의 정감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부터 축적 변경 절차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축적 변경할 때는 일단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의가 있고 나면 축척변경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의결이 있고 나면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해서 동의, 의결, 승인해서 동결성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 옛날에 4분의 3, 5분의 4 다 나왔었죠. 항상 숫자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해서 동의, 의결, 승인, 동결성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데 이때 중간에 있는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과 관련해서 가장 썬파워를 구사하는 핵심 권력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축척변경할 때 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입만 바라봅니다. 입만 바라보고 당신이 결정해라. 결정하면 나는 결정한 대로 따라서 시행할게. 말하자면 결정은 위원회가 하고 소관청은 시다발이 역할만 합니다. 시키면 한다. 결정은 네가 해. 소관청은 뭐 한다? 시다발이. 실제 권력은 누가 쥐었다? 위원회. 그 위원회 권한이 조금 이따가 배웁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번복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동네 깡패와 같은 힘을 가졌다. 깡패위원회, 깡패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자, 해서 여기까지 동결성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비로소 지체 없이 소관청이 나서서 축척변경 시작합니다. 시행 공고를 해요. 이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이상. 그리고 시행 공고가 나고 나서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이런 날짜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우리 시적법은 토지 소유자하고 또는 그 토지의 점유자들에게 토지의 경계점 꺾어지는 점마다 말뚝을 설치하라, 표지 설치하라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청량 전문가들은 청량을 해야 되는데 그 동네 주민이 안 해요. 그래서 토지 모양이 어떤지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서 청량을 하게 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자, 내 토지 모양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라고 토지 모양마다 말뚝을 박아 놓으면 청량 절차가 보다 수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청량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들이 경계점마다 표지 말뚝을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뚝 설치. 그러면 이 말뚝 설치되고 나면 청량하기 좋네. 축척 변경 청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청량을 하면서 두 가지가 새로 생겨집니다. 우선 지적도 축척보다 정밀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청량 과정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를 제외한 5가지 토지 표시가 모두 다 새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절차는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남은 절차는 뭐가 있느냐? 면적의 정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면적 정감은 철저하게 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돈으로. 그래서 돈으로 청산한다, 금전으로 청산한다라고 해서 청산금에 대한 문제가 남게 돼요. 청산금.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든 사람에게 돈으로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자, 우선 면적이 늘어났냐 줄었냐부터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별로 그걸 지번별이라고 합니다. 지번별, 토지별로 서류 하나 작성해요. 지번별 조서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면적 정감이 기재가 됩니다. 자, 정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될 때 면적이 있고 지금 새로 재서 비교하는 면적을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교하는 면적은 여기 청량하고 새로 나온 면적 그걸 비교 면적으로 하고 그러면 어디다 비교할 거냐? 기준 면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면적은 시행 공고일 현재 지적 공고에 등록된 면적하고 청량하고 나온 면적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기재합니다. 자, 그리고 돈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는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 산정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 추운 날 뛰어다니면서 가격 알아보러 깡패가 뛰어다닐까요? 시다발이 뛰어다닐까요? 시다발이 뛰어다녀야죠. 그래서 자, 이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시다발이가 합니다. 소관청이에요. 소관청이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얼마, 제곱미터당 가격, 평당 가격 하면 안 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깡패한테 넘깁니다. 결정은 깡패하는 거지. 그래서 깡패한테 넘기면 축척 변경 위원회가 심의 의결함으로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청산금이 산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면적 정감 이 면적에다가 그 돈을 곱하면 줄 돈 받을 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청산합니다. 청산금 공고를 하게 돼요. 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합니다. 그리고 공고 난 날로부터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돈 내세요, 납부고지, 돈 받아가세요, 수령통지라는 걸 하게 돼요. 자,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집에서 받은 날부터 6월 이내 납부를 하면 되고, 수령은 수령통지일부터 소관청이 보낸 날부터 6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내 통일되어 있는데 뭐가 달라요? 기산일, 계산을 시작하는 시작일이 다릅니다. 기산일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통지한 날부터 이렇게 서로 다르죠. 자, 그러면 납부와 수령 고지 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많다 작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제기는 받은 날부터 1월 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월 내. 자, 이의 제기한다는 얘기는 가가지고 멱살 잡고 흔든다는 얘기인데 깡패 멱살 잡을까요? 시다발이 멱살 잡을까요? 시다발이. 여기서 깡패 멱살 잡아야 된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만수무강이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죠? 자, 해서 시다발이 멱살 잡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는 소관청에다가 합니다. 시다발이한테. 그러나 결정은 시다발이 한다, 깡패 해야 된다. 깡패 해야지. 심의 의결은 별도로 축척변경위원회가 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 의결은 별도로 1월 내에 한다 이렇게 돼요. 1월 내에. 그럼 최장 2개월 내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납부와 수령이 이루어지게 되고, 납부와 수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체 없이 납부 수령이 끝나면 지체 없이 소관청은 축척 변경 확정되었다는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확정 공고는 공고 기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확정 공고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지적 공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 끝나고 나면 지체 없이 등기 촉탁을 하게 돼요. 자, 아까 토지 표시가 변경될 때마다 소관청은 등기 촉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저기 나오는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등기부 등기도 바꿔라라고 촉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적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이거 적는 것보다 듣는 데 신경 쓰라 했습니다. 자, 축적 변경 확정 공고가 나면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 즉 토지 표시 변동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지적 형식주의에 따라 원칙은 지적 공부에 뭐 되어야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근데 지적 공부 등록은 공고 나고 그 다음에 등록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축적 변경 확정 공고가 되었을 때는 지적 공부 아직 등록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도 토지 이동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적 형식주의 따라갔다, 예외다. 예외단 말이에요. 예외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축척 변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가끔씩이지만 지문에 툭 던져놓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내놓고 축척 변경은 그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다, 틀렸다. 맞죠? 이걸 맞는 거죠. 지금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는 이게 맞는 거니까 틀린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그대로 넣으면 맞다는 얘기예요. 축척 변경은 지적 공부 정리되어야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축적 변경이 일어나요. 자, 그럼 축적 변경과 관련해서 몇 개만 더. 자, 축적 변경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소재를 제외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모두 새로 정해지죠. 모두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축적 변경이 시행되는 기간 아직 끝나기 전에 첫 번째, 자, 누군가가 찾아와서 지적 공부, 지목 변경해 주세요. 이런 신청을 하더라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내 토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내 토지 알 수 있도록 경계를 복원하는 청량해 주세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자, 축적 변경 끝나면 이 5가지 토지 표시 다 새로 정해지죠.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목 바꿔주세요. 중간에 왔다? 그러면 안 바꿔주고 지금 전면적으로 청량하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바꿔달라고 귀찮게 하지 말고 기다리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경계복원 청량. 나 요번에 새로 토지를 샀는데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원 청량. 도면상의 경계를 토지 위에 복원해서 토지의 경계를 알려주는 청량이에요. 그 경계를 복원하는 청량입니다.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왜? 지금 현재 경계는 정밀도 떨어지는 경계죠. 그런데 축적 변경이 끝나면 보다 정밀한 경계가 나오고 심지어 뭐까지 좌표까지 새로 나오죠. 그러면 그 정밀한 거 가지고 경계 복원하면 되지. 지금 정밀도 떨어지는 거 가지고 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해서 두 가지를 다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런데 경계 복원 청량은 예외가 하나 있다. 자, 경계점 표시 설치를 위한 경우. 경계복원 청량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나는 최근에 토지를 샀는데 정확한 토지 모양을 모릅니다. 최근에 샀기 때문에. 그런데 축적 변경 청량한다고 말뚝 박아 놓으라며 경계점 표시 설치하라며요. 근데 나는 정확한 토지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말뚝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경계복원 청량을 해서 내 토지 경계 모양을 알려주신다면 말뚝은 내가 박아 놓을게요. 자, 이건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축적 변경을 도와주는 겁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해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쉴 데 없는 소리 누가 나선다? 깡패가 났습니다. 쉴 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해줘. 그럼 다 해줘야 돼. 깡패 누구 얘기합니까? 축적 변경위원회. 요때는 해준다. 축적 변경위원회. 여기 있으면. 그래서 축적 변경위원회는 지가 다 결정하고 번복도 다 하고 지 맘대로 한다. 그래서 그냥 썬파워다. 깡패파워다. 깡패파워다. 깡패는 어찌한다? 밥 먹고 외상. 장려꽃 안 갖고 외상. 이라고 갚은다. 그죠? 지 맘대로 한다. 지 맘대로. 깡패라기보다는 뭔가 양시성 가진 아이씨. 그죠? 양아씨 하는 게 있죠. 있어요. 자, 그런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놈은 별명이 양아치고 한 놈은 별명이 양동이고 그렇다. 그죠? 딸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공주다 공주. 그죠? 갔으면 보나 마나 별명이 공주야. 그죠? 딸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죠? 아마 보나 마나 공주야 별명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과 관련해서 자, 축적 변경할 때 면적의 정감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 돈으로 청산을 해야 될 것인가? 돈으로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면적에 정감이 아예 없다. 청산할 필요 없겠죠. 근데 면적에 정감은 있는데 오차 허용 범위 내 정감이더라. 자, 면적 정감이 많다, 사소하다. 사소하다. 오차 허용 범위 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토지 소유자 전원이 모여서 우리 청산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다? 복불복으로 한번 갑시다. 복불복으로 해가지고 면적 늘어나면 떼돈 버는 거고 면적이 줄어들면 막 전생에 막 죄가 있는갑다 하고 가는 거지 뭐. 하고 토지 소유자 몇 명이 전원이 모여서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야. 청산 X로 합의한다.
나중에 청산하고 합의하고 꼴패하지 말고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게 되면 이때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오차 허용 범위 내 사소한 오차일지라도 누가 나서면 축척변경위원회가 나서서 쓸데없는 소리 그래도 청산해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깡패 권한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러나 이 깡패위원회도 유일하게 하나는 번복을 못합니다. 소유자 몇 명이 합의한 거, 전원이 합의한 거. 전원이 합의한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도 번복을 못합니다.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죠? 깡패 파워다, 깡패 파워. 자, 그런데 청산을 했더니 돈이 남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죠. 돈이 똑같이 면적이 똑같이 정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면적 정감이 똑같다 하더라도 비싼 토지는 많이 줄고 저렴한 토지는 그만큼 늘고 면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이 달라서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 또는 부담합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전에 요 문장을 청산의 결과 차액에 대하여는 국가가 수입 또는 부담한다. 실제로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틀렸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 부담합니다. 그럼 연산동에서 축척 변경했는데 돈이 남았다. 누구 주머니 들어간다? 연제구 총장 주머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돈 모자란다. 누구 주머니 빵꾸 내야 된다? 연제구 주머니 빵꾸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연제구 모여서 공무원들 회식할까요? 아니지.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거죠. 개인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인이 가져가는 거네요. 됐습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저 뒤쪽에 118페이지 가봅니다. 118페이지 가보면 이제 깡패위원회 구성 권한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됩니다. 118페이지 가면 4번 축척변경위원회 하고 나왔죠. 자, 그 위원회에서 2번 구성 양가로 1번 위원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자, 거기 숫자 나오는 거 다 줄 거 없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숫자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의외로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위원의 몇 분의 몇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줄 것입니다.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그래서 소유자라고 하는 이해 당사자를 최소 절반 이상 넣음으로써 그 위원회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막강하게.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자, 그 다음부터 줄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전원 동그라미 쳐놓고 전원 해서 소유자를 최소 절반 이상 넣어야 되는데 소유자 수가 5명 이하 5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혹은 더 작더라 그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전원위원으로 넣어서 이해 당사자가 많이 들어가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위원장은 뭐 위원 중에서 네가 위원장 해라 소관청이 지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3번에 심의 의결사항 하는 게 나왔습니다. 심의 의결사항. 자, 1번 축척변경 시행 계획부터 심의 의결하고 2번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과 청산금 산정하고 놓은 거. 자, 중요한 돈. 그리고 3번 청산금 이의신청 저 중요한 돈. 그 다음에 4번 그 밖에 축척 변경 관련해서 소관청이 회의에 붙인다. 회부하는 모든 사항. 그럼 계획, 청산금 산정, 청산금 결정,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그 밖에 소관청이 넘기는 모든 사항 다 심의 의결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 변경 위원회가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4번의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 통지 봅니다.
자, 눈만 따라오세요.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자, 줄 것입니다.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다음 나옵니다.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자, 며칠? 5일 전. 그 다음에 어떻게 통지? 서면 통지.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 공시법에서 우리 관공서는 언제나 절차적으로 근거를 다 남깁니다. 그래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지적법과 등기법에서 우리 소유자가 무슨 신청을 하고 뭘 요구를 하는데 구두로 요구했는데 받아주더라. 다 틀린다. 다 뭐로 요구해야 된다? 서면으로. 항상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서면, 신청서, 뭐든 종이 쪼가리를 내면 그 종이 쪼가리를 보관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근거를 남겨야 되겠죠. 항상 무엇으로? 서면으로. 구두로 나오면 다 틀립니다. 구두로 나오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설이 지나서 그런데 설날 선물로 구두 선물하면 집에 던집니다. 구두는 받는다 안 받는다? 구두는 절대 안 받는다. 그죠? 구두는 안 받아요. 그래서 꼭 구두를 선물하고 싶으면 구두로 선물해야 된다. 구두 티켓으로 선물해야 된다. 구두 티켓 서면으로 줘야 한다. 서면으로 줘야. 구두 주면 집에 던집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등록사항 정정하고 나왔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